네, 그럼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 네 번째 공부노트 프로그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부노트 프로그램의 목적입니다. 수업 시간에 다루어지는 내용 중에 매뉴얼 44페이지고요. 수업 시간에 다루어지는 내용 중에 필요한 내용을 선별해서 노트에 적는 요령과 방법을 알려주고자 한다. 두 번째, 집에 돌아와 수업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노트에 다시 정리하는 방법과 요령을 알려주고자 한다. 우리가 흔히들 이제 노트 필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은 학교 수업 시간에 필기하는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노트 필기 여기서는 두 가지 이제 포인트를 두고자 합니다. 학교에서 노트 필기하는 것과 집에서 필기하는 것. 왜 이 두 가지를 나누냐? 뒤에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코칭 목표 4주차 동안 어떤 세부적인 목표를 가져갈 것인가? 첫 번째, 노트 필기의 역할과 중요성을 알려준다. 동기부여하기 위해서. 두 번째, 학생의 현재 노트 필기 능력을 점검한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죠. 노트 필기 기술을 훈련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것이 코칭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코칭하는 순간 이후에 이제 학생이 혼자서 집에서 스마트 러닝 스쿨을 이용해서 훈련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용하게 되는 프로그램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노트 필기 부분하고 오답 노트. 사실 오답 노트는 노트 필기의 종류 중에 하나이긴 한데 좀 기능상 좀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어서 두 가지가 나누어서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트 필기 준비하기, 노트 필기 알아보기, 노트 필기에 대해서, 노트 필기에 대한 몇 가지 오해에 대해서 알아보고, 노트 필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핵심적인 부분인데, 노트 필기 잘하기. 결국 노트 필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론에 대해서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기본 필기법, 응용편, 활용편이 있는데요. 기본 필기편에서는 이따가도 이제 화면이 나오겠지만 코넬 노트법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굉장히 유명한 노트 필기 방법론 중에 하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응용편이라고 해서 과목별로 과목의 특성에 따라서 필기를 하는 방법이 이제 틀려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과목별로 어떻게 필기를 해야 되는지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트 필기 기술 따라잡기라고 해서 적긴 적되 그 안에서 핵심을 뽑아서 우리가 적어야겠다. 핵심 내용 파악하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큰 메인 중에 하나죠. 나머지 오답 노트를 준비하기, 생각할 문제, 오답 노트 알아보기, 오답 노트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목적을 갖고 있는지,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오답 노트 만들기라고 해서 핵심이죠. 오답 노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학생이 훈련을 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4주차 동안 우리가 이제 코칭을 실시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는지 4주차 간의 간략한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노트 필기의 역할과 중요성, 그리고 노트 필기의 기술 진단, 이거는 학생이 현재 노트 필기 기술을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지고 있어야 될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진단부, 사전 테스트 부분이고요. 그리고 공부 노트 프로그램 이용 안내, 스마트 러닝 스쿨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미션 안내 해주고 2주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2주차의 이제 시작은 어떻게 되느냐? 미션을 확인하면서 2주차 코칭이 시작됩니다. 미션을 확인하고 노트 필기 기술 진단 결과 분석, 이 부분은 1주차의 미션으로 나가는 부분이 뒤에서 나오겠지만 스마트 러닝 스쿨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 러닝 스쿨을 이용한 결과들을 우리가 열람을 해서 보면서 학생에게 이용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 그리고 결과적으로 나왔던 부분을 같이 해석하면서 학생에게 피드백해주는 시간을 갖고요. 그 다음에 수업용 노트 필기 기술, 첫 번째 공부노트 프로그램의 핵심 기술 중에 하나인 수업 시간에 어떻게 필기를 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코칭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미션을 안내해주고 2주차 코칭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3주차, 2주차의 미션을 확인하고, 자, 두 번째 노트 필기 핵심 기술, 자습용 노트 필기 기술, 집에서 하는 거겠죠? 집에서 노트 필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핵심 기술을 코칭을 해주고, 세 번째, 미션을 안내해주고 3주차가 마무리가 됩니다. 4주차는 3주차의 미션을 이제 확인하면서 시작이 되고요. 2, 3주차에 우리가 수업용 노트 필기 기술과 자습용 노트 필기 기술에 대해서 상세하게 코칭을 했습니다. 그걸 정리하는 의미에서 노트 필기의 원칙은 무엇인지, 그리고 잘못된 노트 필기의 예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코칭을 하고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4주간의 코칭이 이제 진행이 되고요. 그럼 이제 주차별로 어떠한 내용을 코칭을 하는지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6페이지고요. 상단에 보시면 1주차 코칭 가이드라고 있습니다.
포인트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트 필기의 역할과 중요성을 알려주어 학생이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독려한다. 학생이 현재 노트 필기 기술을 확인하여 취약 부분을 찾아 해당 부분을 좀 더 집중해서 이용하도록 유도한다. 그것이 포인트가 되겠고, 그럼 1주차에 맨 처음에는 학생의 동기부여를 위해서 노트 필기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서 코칭해주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자, 여기서의 코칭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업 시간에 노트 필기를 왜 하느냐? 핵심 정보의 임시 저장이다. 밑에 그림이 좀 잘렸는데요. 낚시하는 그림이 있죠? 그렇게 비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바다가 있습니다. 바다에 이제 물고기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잡아야 될 물고기는 참돔입니다. 그 참돔을 잡아서 어떻게 하죠? 집에 가서 요리를 해야 되는데, 집에 가서 요리를 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보관을 합니까? 어망에 넣어놓고 이제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냥 바닥에 놓을 수는 없잖아요. 공부하는 상황에 비춰보면 수업 시간에 우리가 내가 배워야 될 내용에 대해서 학습을 합니다. 중요한 정보들, 시험에 나오는 부분들, 내가 이해해야 되는 개념들 공부를 하는데, 그것을 내가 노트에 임시 저장하는 거다. 어망에 넣듯이. 왜냐하면 내가 수업 시간 그 자리에서 그걸 완벽하게 이해하고 머릿속에 저장하는 게 아니죠. 이해하고 저장하는 과정은 어디서 합니까? 집에서 하게 되죠. 집에서 혼자서 자습을 하면서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을 갖게 됩니다. 그 전에 수업 시간에는 내가 필요한 정보들을 우선은 임시 저장해 놓는 과정이다. 그럼 자습 시간에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수업 시간에 이제 잡아온 물고기들, 정보들, 핵심적인 정보들, 개념들, 시험에 나온 정보들을 잘 임시 저장해서 갖고 와서 집에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서 이해하고 내 머릿속에 저장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세 번째, 오답 노트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기능상 차별화된 어떤 노트 필기 한 종류인데, 오답 노트는 취약 부분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필기의 기술이다. 오답 노트는 상당히 효율적인 학습 전략 중에 하나예요. 왜냐? 내가 참고서가 1, 2, 3번 참고서가 있습니다. 1번 참고서에서도 틀린 문제가 나오고, 2번 참고서에서 틀린 문제가 나옵니다. 관별로 틀릴 수도 있고, 3번 참고서에도 틀린 문제가 나오죠. 근데 이제 내가 취약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그 각각의 틀린 부분을 내가 한 번이라도 더 봐야 되죠. 근데 그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면 내가 이것도 들춰봐야 되고 저것도 들춰봐야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오답 노트에 하나로 모아놓으면, 내가 부족한 부분을 집중해서 공략해야겠다 라고 생각이 들면 그 오답 노트 하나만 보면 내가 집중적으로 내가 취약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오답 노트가 상당히 많은 이제 전문가들이 꼭 필요한 학습 전략이라고 얘기하지만, 모든 성적권의 학생들에게 필요한 전략은 아니다. 왜냐? 만약에 학생이 있습니다. 이제 A라는 학생이 있는데 10문제의 문제를 풀어요. 거기서 이제 5개 이상은 틀립니다. 그럼 그 친구가 이제 오답 노트를 작성하려고 하려면 오답 노트를 작성하는데 하루 종일 걸려요. 그런 친구들은 오히려 개념서를 한번 다시 보고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풀어보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인 학습 방법이고, 오답 노트를 작성해야 되는 성적권의 학생들은 어떤 성적권의 학생들이냐면 중상위권, 10문제를 풀었을 때 2-3문제 틀린 학생들, 그 2-3문제를 보완해서 어떤 자기의 학업 성취도나 성적을 맥시멈으로 끌어올리기에 가장 적합한 학습 전략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트 필기가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으면,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노트 필기 기술을 진단을 해야 됩니다. 현재 학생의 상태가 어떤지 진단을 해야 되는데요. 매뉴얼 47페이지 보시면 이제 문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두 개의 이제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죠. 수업 노트 필기에 관련된 문항들이 있고, 자습용 노트 필기에 관련된 문항들이 있습니다. 이 문항들을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셔서 시전에서 응답 결과를 입력을 해 주십시오. 프로그램을 교육을 진행하면서 이제 반복적으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프리테스트 과정이고, 이 과정은 이제 선생님들이 코칭을 진행하시고 마지막 4주차 마무리하실 때 사후 검사를 통해서 그 차이를 우리가 캐치해서 학생에게 결과지로 전달을 해야 된다.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사전검사 끝난 다음에 피드백 꼭 해주십시오. 문항들을 보면서 점수가 낮은 점수대의 문항들, 높은 점수대의 문항들 구분하셔서 학생에게 너의 강점과 약점 구분해서 알려주시고, 약점에 집중해서 우리가 코칭을 진행하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1주차 마무리에서는 공부노트 프로그램 이용 안내와 미션 안내입니다. 이제 스마트 러닝 스쿨 공부노트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메뉴 위치와 이용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이번 주 미션
스마트 러닝 스쿨 공부 노트 프로그램을 완료해서 2주차 코칭에 임하는 그것을 코칭으로 미션으로 안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2주차입니다. 47페이지 밑에 부분에 있네요. 2주차 코칭 가이드 밑에 포인트 부분 같이 보겠습니다. 현재 나의 노트 필기 기술을 분석하고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다. 수업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노트 필기의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 수업 시간에. 그리고 노트 필기 프로그램 훈련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코칭한다가 코칭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1주차 미션을 이제 확인하는 것으로 2주차 코칭이 시작이 되는데요. 다른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2주차 코칭을 하기 전 하루 전에 스마트 러닝 스쿨을 열어보시고 이용 결과를 한번 확인해 주세요. 확인하셔서 완료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면 완료해서 내일 코칭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노트 필기 기술 진단 결과 분석이라고 해서 2주차가 됐습니다. 이제 2주차가 돼서 이제 학생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이용한 결과에 대해서 함께 이제 리뷰를 해보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없었는지, 그리고 결과지에 대해서 함께 해석해보고 피드백해주는 그런 순서를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실제 이제 노트 필기 프로그램의 공부 노트 프로그램의 이제 화면인데요. 맨 처음에는 노트 필기 준비하기라고 해서 어떤 영상이 나옵니다. 영상이 나오면서 노트 필기를 왜 해야 되는지 알아보는 영상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노트 필기 알아보기라고 해서 몇 가지 질문들을 주면서 학생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노트 필기 오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정말 제대로 된 사실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문항들입니다. 이 부분들 이 결과지 부분에 설명이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요. 이 결과지 내용을 보시면 학생에게 어떻게 피드백을 해야 될지 충분히 아실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핵심입니다. 노트 필기 잘하기, 이제 방법론에 대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코칭해주는 프로그램 안의 메뉴인데요. 기본편입니다. 기본편에서는 아까 이제 코넬 노트법에 대해서 배운다고 했습니다. 코넬 노트법이 기본적으로 이제 영역을 3개로 나누는 거예요. 이 초록색 부분이 1번, 맨 처음 부분에 사용해야 될 부분, 노트 필기의 영역이고, 두 번째가 키워드 영역, 세 번째는 요약 영역이다. 이런 포맷을 가지고 노트 필기를 하면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다. 자, 노트 필기 영역은 수업 시간에 이제 그 필기해야 될 부분을 필기해야 되는 일상적인, 일반적인 노트 필기 이제 영역이고, 자, 두 번째 키워드 영역은 뭐냐? 왜 노트 필기할 때 자세한 내용을 적은 다음에 여기다 왜 키워드를 뽑아야 되냐? 키워드는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키워드를 뽑아낼 수 있다는 얘기는 이 구구절절이 적혀져 있는 내용 중에서 핵심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그걸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키워드를 뽑아내는 과정을 통해서 학생이 스스로 공부한 내용 중에서 핵심이 무엇인지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자, 마지막 요약 영역은 뭐냐? 요약은 이해와 관련된 겁니다. 우리가 책이 있거나 뭐 여러 페이지의 이제 문서가 있습니다. 텍스트로 된 문서가 있는데 그거를 한 줄로 또는 몇 줄로 요약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그 안의 내용을 완벽히 이해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생이 노트 필기 영역에 필기를 한 후에 그 다음에 키워드 끝까지 뽑았으면 그 다음에 요약을 해보자. 요약을 할 수 있으면 그 수업 내용을 본인이 이해를 한 거다. 이 부분을 주의시켜서 코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응용편인데요. 응용편 과목별 노트 필기법이 나옵니다. 이제 과목마다의 특성에 따라서 필기하는 방법이 이제 달라질 수 있으니까 국어와 수학, 영어, 사회학을 묶어서 이제 자세한 방법론을 알려주게 됩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상세하게 이제 프로그램에 설명이 되어 있어서요. 선생님들께서 한번 연락을 해보시고 그 안의 내용들 보시면 파악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 또 하나 두 번째 핵심. 핵심 내용 파악하기 훈련입니다. 이제 적기는 적대. 그 안에서 이제 핵심 내용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이게 이제 프로그램 안에 이제 예로 뉴턴의 세 가지 법칙 교과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 관성의 법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제 1번 단서 부분을 적어야 되는데, 단서 부분을 적는 요령은 뭐냐? 이제 학생이 그럴 수가 있죠. 이거 여기서 적으라는 건 알겠는데 선생님 이거 어떻게 적어야 되지?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좀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코칭을 해주실 때 단서 부분은 키워드 부분이다. 키워드 부분인데, 키워드 부분은 그럼 어디서 나오느냐? 주요 개념에서 나온다. 주요 개념. 이제 여기 보시면 관성의 법칙도 있고 가속도의 법칙도 있고 하죠. 이런 주요 개념이
키워드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제목, 소제목.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글을 쓸 때 제목, 소제목을 뽑는 방법이 바로 이제 그 안에 키워드를 뽑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목, 소제목을 보면 자연스럽게 키워드를 알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공부할 때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학습 목표. 학습 목표에는 공부를 해야 되는 목적과 왜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함축적으로 담겨 있는 내용이다. 그 학습 목표를 보면 무엇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키워드인지 알 수 있다. 학습 목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요약을 해야 됩니다. 요약하는 것도 글을 요약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고차원적인 사고의 과정이죠. 그렇게 쉬운 단순한 기술은 아닙니다. 이제 학생들이 어려워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요약을 하는 요령은 뭐냐? 우선 키워드를 포함시켜라. 위에서 이제 우리가 단서에서 키워드를 뽑아냈죠. 그 키워드를 우선 포함시키고 그 다음에 학습 목표를 참조하자. 학습 목표에 보면은 무엇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과학 이번 단어는 학습 목표가 뉴턴의 세 가지 법칙을 내가 설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학습 목표가 될 수 있죠. 그러면 요약에서는 뉴턴의 세 가지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그게 이제 요약이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이게 학습 목표가 요약으로 올 수가 있는 거죠. 그 안에 자연스럽게 키워드도 포함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내보기.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효과적인 학습 전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문제를 내보는 것입니다. 문제를 본인이 내보면 그 안에 이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본인이 이제 선택해서 판별할 수가 있게 되고, 출제자의 마음을 내가 관점에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내가 문제를 예상하면서 공부할 수 있다. 아주 효과적인 공부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럼 문제는 어떻게 내느냐? 참 어려운 이것도 전략이죠. 학생들이 직접 하기에는 학습 목표를 문제로 변환해보자. 아까 학습 목표가 어떤 게 나올 수 있다고 했습니까? 뉴턴의 세 가지 법칙을 설명할 수 있다고 나올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그거를 문제로 바꾸는 겁니다. 단순하게는 문제가 뉴턴의 세 가지 법칙을 설명하시오. 본인의 문제로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게 좀 더 범위가 너무 넓죠. 이 안에 관성의 법칙도 있고 가속도의 법칙도 있고 작용 반작용의 법칙도 있습니다. 그럼 그걸 좀 더 나눠서 문제를 이렇게 내는 겁니다. 관성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가속도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본인의 문제를 내보면 문제를 좀 더 쉽게 스스로 출제해 볼 수 있다. 앞에서 이제 노트 필기에 대한 내용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오답노트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오답노트에서는 맨 처음에 오답노트 준비하기라고 해서 이게 여러 가지 사연들이거든요. 학생들이 읽은 글들인데 이거를 보면서 왜 오답노트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게 되는, 인지하게 되는 이제 메뉴고, 이 부분을 요약하자면 그렇습니다. 이제 5개념 5학습, 잘못 개념을 내가 학습을 하고, 학습을 또 5학습했을 때 이것은 문제풀이에 있어서 오답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근데 특성이 뭐냐면 한 번 5개념, 한 번 5학습 된 것은 쉽게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집중 공략해야 된다. 그래서 오답노트가 필요하다. 요약하면 그거고요. 오답노트 알아보기에서는 오답노트의 목적과 기능, 예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메뉴입니다. 이 부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아까 오답노트는 어떤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다. 효율적인 공부 방법으로 5학습된 부분을 집중 공략해서 학업 성취도를 향상시키자, 성적을 향상시키자,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답노트에서 가장 핵심되는 부분이죠. 방법론입니다. 오답노트 만드는 방법인데 이것 역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잘 읽어보면 방법론을 학생이 숙지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나눴던 얘기를 바탕으로 학생이 스마트 러닝 스쿨을 이용한 결과를 같이 나눠주시고 피드백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2주차 그 다음 순서는 수업용 노트 필기 기술을 코칭해보는 순서입니다. 자, 수업용 노트 필기는 왜 필요한가 학생에게 이제 전달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앞서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업 내용 중에서 중요한 정보를 노트에 임시 저장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과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내용을 배우는 과정, 그것을 이제 저장하는 과정, 그 다음에 그것을 인출, 다시 꺼낸다는 얘기죠. 시험이나 평가 등에서 다시 꺼내는 이 세 가지 과정을 순환하는 것이 공부다. 그 과정 중에서 우리가 노트 필기를 한다는 것은 수업 시간에 새로운 내용을 내가 임시 저장하는 과정이다. 이 첫 번째 단계에 해당한다. 그러면 무엇을 적어야 되는가? 예, 48페이지입니다, 매뉴얼. 보시면, 노트 필기를 할 때 꼭 적어야 될 항목들을 정리를 해놨어요. 보시면,
제일 먼저 기본되는 건 선생님이 이제 칠판에 판서하시죠. 이제 적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 당연히 기본적으로 적어야 되고요. 중요한 낱말의 뜻, 기본 개념에 대한 설명들, 그리고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설명 부분들, 그리고 내용을 이해하는 도움이 되는 그림들 등등등 이런 부분들을 꼭 적어야 된다. 선생님께서 꼭 집어주시고, 그 다음 선생님이 강조하는 부분을 체크해보자. 아까 수업 시간에는 중요한 정보들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 그리고 시험에 나오는 단서들, 그런 부분들을 선생님이 반복하시는 부분, 강조하는 부분을 노트에 꼭 눈에 띄게 표시해 놓자. 그리고 세 번째, 꼭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앞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필기를 할 때는 반드시 선 이해, 그 다음에 후 필기를 하자. 그대로 선생님의 말을 옮겨 적는 거는 나중에 봐도 내가 이해가 할 수 없다. 내가 이해하고 적은 내용만이 집에 가서 노트를 펼쳤을 때 그 펼친 내용들이 중요한 정보로서 나한테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필기의 기술들은 사실 생각하고 하면 사실 어려운 기술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자꾸 반복을 해서 수업 시간에는 자동적으로 이러한 사고의 과정을 거쳐서 습관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 이렇게 코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주차 이제 중요한 코칭 내용들이 이걸로 이제 마무리가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미션을 안내해 주시면서 2주차 코칭을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주차 미션은 무엇을 배웠습니까? 수업용 노트 필기 기술을 배웠죠. 그래서 이 수업용 노트 필기 기술을 가지고 실제 수업을 들을 때 적용시켜보고 실천해보자. 이걸 미션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자, 3주차가 됐습니다. 매뉴얼 51페이지인데요. 3주차 가이드 아래 포인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습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노트 필기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 자습 시간에. 그리고 공부노트 프로그램의 훈련 내용을 실제 적용했을 때 어려움 무엇인지 듣고 훈련 내용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코칭하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2주차의 시작은 3주차의 시작은 2주차의 미션을 완료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수업용 노트 필기 기술을 우리가 2주차에 배워봤죠. 실제로 실천을 해보면서 수업 시간에 적용해보면서 좋아진 점, 내가 달라진 점 분명히 물어보면 의외로 이제 얘기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얘기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 이후에 이렇게 해보니까 이 부분은 좀 그대로 적용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해주는 부분은 같이 우리가 앞서 나눴던 얘기들을 바탕으로 함께 상담해 주시고 코칭 가이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노트 필기의 핵심 기술, 자습용 노트 필기의 기술입니다. 자, 앞서 초반에 말씀을 드렸죠. 임시 저장한 정보를 집에 와서 이해하고 머릿속에 저장하는 과정이다. 역할은 그렇고요. 수업 끝나고 바로 공부 마무리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인강도 마찬가지고 학교 수업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절대적으로 잘못된 공부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 선생님이 설명을 들으면 다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집에 와서 보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에서 수업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면서 다른 부분인데 수업 시간에 내가 어떤 개념이나 지식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는 그때는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있었죠. 안내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집에 와서 보면은 그 안내자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처음 가는 초행길의 길을 가는데 옆에 길을 잘 알고 있는 친구가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을 가는데 어려움이 없겠죠. 근데 희한하게도 길을 처음 가본 친구도 그 길을 갈 때 길을 찾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그 길을 다시 갈 때는 어떻습니까? 혼자 가보면 그때 또 얘기가 달라져요. 다시 또 처음 가본 길을 갖고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공부하는 거에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해를 했던 내용들은 혼자서 반드시 곱씹어보고 내가 소화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기한 내용을 집에 갖고 와서 집에서 이해하고 머릿속에 저장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겠다. 아까 이제 공부하는 과정을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그 중에 이제 집에서 자습용 노트 필기 할 때는 이제 저장, 내가 공부하는 내용을 자기화하는 그런 과정이다. 설명해 주시면 되겠고요. 수업 때 필기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적어보자. 반복해서 설명드립니다. 혼자 힘으로 이해해보는 과정이 꼭 필요한 이 부분은 꼭 지적해 주시고 이제 내용 분류하기 부분도 있어야 됩니다. 이제 내가 이제 그렇게 코칭을 해주세요. 지금 학교에서 이제 그 필기하는 내용을 혼자서 다시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적어볼 때 그냥 적는 것이 아니고 이해만 하고 적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내가 외워야 되잖아요. 사실 중요한 거는 시험 보려면. 그러면 외워야 되면 이 내용을 분류를 해보자. 이 내용은 우리가 앞선 교육
시간에 배웠던 암기력과 연결되는 부분인데, 구조화해서 효과적으로 암기를 할 수 있다. 무슨 얘기냐? 좀 비유를 해볼게요. 바탕화면, 컴퓨터 바탕화면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음악도 듣고 사진도 거기다 저장을 해놓고 문서도 넣어놓고 엑셀도 넣어놓고 파워포인트도 넣어놓고 그렇습니다. 그 바탕화면에 파일 하나하나가 꽉 채워져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지난번에 찍었던 사진 어디 갔지? 하고 사진을 찾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한참 동안 헤매야 되죠. 이제 바탕화면을 이렇게 이리저리 뒤지면서 사진이 어딘지 뒤져야 돼요. 하지만 만약에 내가 폴더를 만든다고 생각해보세요. 사진 폴더, 영화 폴더, 그리고 문서 폴더 이런 걸 나눠서 그 안에다가 같은 종류의 파일들을 그 폴더에 넣어놓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그 내가 원하는 파일을 찾고 싶을 때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파일의 분류가 만약에 사진이다. 사진이면 사진 폴더에 우선 들어가서, 그러면 이제 내가 찾아야 되는 범위가 줄어들죠. 그러면 그 안에서 몇 개 안 되는 파일 중에서 내가 사진을 찾는 거는 훨씬 더 빠르게 파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공부한 내용을 우리 머릿속에 저장하는 과정도 똑같다고 해요. 우리가 암기를 할 때 단순하게 나열된 내용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그냥 계속 외우게 되면 그것을 다시 이제 꺼낼 때, 평가를 할 때, 이걸 인출한다고 하는데 그 정보를 다시 꺼내야 될 때 찾기가 힘들어집니다. 신기하게. 그런데 이것을 내가 분류를 나눠서 조선시대의 정치 전략, 뭐 예를 들어서 뭐 고려시대, 삼국시대 이렇게 내가 구분을 해놓고 그 내용을 외우게 되면 다시 그 내용을 꺼낼 때 이 부분은 내가 조선시대에 해당되는 내용이구나. 그럼 조선시대에서 어디? 이거는 조선시대 유교 이념에 관한 내용이라 이렇게 찾아 들어가면 좀 더 그 내용을 꺼내기가 더 쉬워져요. 효과적이 돼요. 그래서 앞서 암기 전략에서 나왔듯이 내용을 다시 적되 이걸 나 나름대로의 기준에 따라서 한번 분류를 해보자. 그리고 외우면 효과적으로 암기를 할 수 있다. 저장할 수 있다. 꼭 강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러한 전략들을 습관화하자.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주차 마지막은 역시 미션을 안내해 주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3주차에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자습용 노트 필기 기술을 배웠죠. 자습용 노트 필기 기술을 이제 실제로 내가 공부를 할 때 적응해보고 실천해보고 한번 써먹어보는 그런 것을 이제 미션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자, 4주차의 시작은 4주차 네, 53페이지 매뉴얼 보시고요. 4주차 코칭 가이드 포인트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트 필기의 원칙을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훈련을 마친 현재 노트 필기 기술 다시 점검하고 향후 보충해야 될 점을 알려주도록 한다. 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미션 확인하는 곳으로 역시 4주차 코칭이 시작이 됩니다. 3주차 미션을 완료했는지 확인하시고요. 자습용 노트 필기 기술이었죠. 실제로 혼자서 이제 이 기술을 이제 실천해봤을 때, 써봤을 때 좋아진 점은 좋아진 점은 무엇인지,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지 함께 피드백 해주시고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주차와 3주차에 우리가 수업용 노트 필기 기술, 자습용 노트 필기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럼 이걸 정리하는 의미에서 노트 필기는 원칙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여기서의 코칭 포인트는 그렇습니다. 노트를 여러 권 만들지 않는다. 똑같이 조선시대에 대해서 필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국사에서. 근데 이거를 인강 노트 따로 있고, 학교용 수업용 노트 따로 있고, 학원용 노트 따로 있어요. 굉장히 비효율적인 그 학습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같은 내용은 한 번 필기하면 돼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학원에서 강조하는 부분 표시하고, 필기한 부분에, 학교에서 강조하는 부분 표시하고, 인강에서 표시하는 부분, 강조하는 부분 표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개가 모이는 부분,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한 부분이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지 쓸데없이 노트 필기를 같은 내용을 여러 번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워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제 학습 수기나 이런 것들 보면 특히 이제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공부하는 내용이 중학교에 비해서 굉장히 많잖아요. 국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외워야 될 내용도 굉장히 많고, 과학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요즘에 보면 학생들이 이제 많이 발전해가지고 워드 프로그램 가지고 이제 그 내용들 정리하는 것을 이제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엑셀 같은 데 딱 정리해가지고 필터 같은 것도 만들어서 본인이 원하는 것만 탁탁 나오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혹시라도 중학생이 한다 그러면 이거는 조금 지양해야 될 그런 학습 전략이다. 왜냐하면 중학교 수준에서는 사실 그렇게 외워야 될 내용이 굉장히 많지는 않아요. 고등학교에 비해서. 워드 프로그램까지를 써가면서
공부를 할 필요는 없겠다. 그리고 아직 중학생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등학생에 비해서는 컴퓨터를 다루는 능력이 조금 모자랄 수 있죠. 그러면 컴퓨터를 편집하다가 시간이 다 가요.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되도록이면 아직까지 중학교에서 부분에서는 손으로 쓰고 필기하도록 이제, 왜냐면 이제 애들이 보기에 컴퓨터를 이렇게 정리하고 그러면 이제 멋져 보이거든요. 그럼 따라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안 하는 게 좋겠다. 중학교 과정에서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림이나 도표도 직접 그려본다. 그림이나 도표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어떤 역할을 합니까? 텍스트로 이제 장황하게 써져 있는 내용을 그림이나 도표는 함축적으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그림이나 도표의 역할이거든요. 반대로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 그림과 도표를 어떻게 요리를 해야 되냐면 그림이나 도표를 보고 내가 그 안에 함축되어 있는 내용들을 다 끄집어낼 수 있어야 돼요. 상대적으로 어려운 과정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림이나 도표가 가진 그 안의 내용을 내가 완전히 습득할 수 있을까? 그거는 그림이나 도표를 직접 그려보는 겁니다. 그림이나 도표를 직접 그려보면 그 하나하나의 형태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본인이 이제 알게 돼요. 그냥 따라 복사해서 그리지는 잘 않게 되더라고요. 직접 그리면서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되지? 이 부분의 도표는 왜 이렇게 올라가지? 이 부분의 수치는 왜 이렇게 올라가지? 생각하게 되면서 그림이나 도표가 가진 그 안의 함축적인 내용들을 자기가 습득하게 된다. 그리고 네 번째, 과도하게 여러 가지 색을 생각하지 않는다. 저 때도 참 이런 친구들이 많았고 공부를 잘하진 않아요. 성적이 좋지는 않은데 노트 필기를 펼쳐보잖아요. 그럼 눈이 부셔요. 여러 가지 색깔들, 뭐 파스텔 톤도 들어가 있고 그런 친구들 보면 꼭 이제 필통이 한 거의 포 수준입니다. 포 수준.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지고 이제 막 그림을 그려요. 근데 그게 굉장히 이제 본인한테 이제 만족감을 주나 봐요. 이제 그 공부했다는 느낌도 주고 그런 그 심리가 기저에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사실 학업 성취도 면에서는 그렇게 좋은 효과적인 공부법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강조를 해야 되는데 텍스트가 까만색으로 쭉 있고 거기에 빨간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어요. 그건 강조가 아니에요. 그건 강조가 아니죠. 강조는 무엇입니까? 까만색으로 필기되어 있는 부분에 빨간색 하나로 딱 찍어져 있으면 그게 강조인 거예요. 그게 중요한 부분이고 나중에 여러 가지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으면 이게 어떤 게 중요한 건지 내가 예쁘게 하려고 표시하는 건지 헷갈리게 돼요. 그래서 과도한 색을 여러 가지 사용하지 말게 하자. 이렇게 노트 필기의 원칙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잘못된 노트 필기에는 뭐냐, 몇 번 반복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선생님의 설명을 듣지 않고 필기만 열중하는 거, 그 필기한 내용들 아무 소용없다고 앞에서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앞서 나왔던 내용이죠. 노트 필기를 사생대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야 이런 부분이 지양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실 이 부분 우리 그 제품 중에 상품 중에 샘스노트라고 있죠. 선생님이 필기 내용을 정리한 거를 우리가 이제 쉽게 이제 습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다른 사람의 노트 필기를 이제 그대로 복사하는 것과 이제 마찬가지 경우죠. 친구 전교 1등이 있어요. 그 친구 필기 내가 딱 복사해서 가져와요. 그럼 내가 그 친구랑 똑같이 필기한 것 같아요. 똑같이 공부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다. 아까 뭐라고 설명드렸습니까? 내가 이해하지 않고 내가 곱씹어보지 않고 한 필기는 내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샘스노트 같은 것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그거 보고 내가 다시 한번 써봐야 돼요. 샘스노트 같은 거 보고 그 안의 내용들을 내가 써보면서 이해해보면서 내가 한번 곱씹어봐야지 다른 사람의 노트 필기 그대로 복사하는 거 절대 좋은 학습 전략이 아니다. 이 부분 꼭 지켜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2, 3, 4주차의 노트 필기 핵심 기술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정리해 주시고 마지막에 이제 코칭 마무리 단계입니다. 코칭을 한 이후에 학생의 상태를 이제 진단하고 사후 검사 똑같은 항목이에요. 똑같은 항목을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때는 이제 직접 물어보고 체크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선생님들께서 코칭 하시면서 학생의 변화된 부분들을 관찰하시고 상담을 통해서 이제 발견되는 부분들을 바탕으로 결과 부분을 이렇게 작성을 해주세요. 한 가지 덧붙이자면 왜 이제 사후검사에서는 직접적으로 질문을 하지 않느냐고 이제 물어보실 수도 있겠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항의 학습 효과라고 해서 사실 똑같은 질문이잖아요. 그러면 앞서 냈던 질문하고 후에 똑같은 질문을 하면 이게 문제에 대한 학습 효과가 있어서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본인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초반에만 학생에게 직접적으로 질문을 하고 후반에서는 선생님께서 좀 더 객관적으로 판단하셔서 그 변화를 좀 찾아내겠다. 그래서 사후검사는 선생님들이 직접 해주시고요. 그리고 사후검사 후에 이제 최종 마무리로 학생에게 피드백을 해주셔야 됩니다.
처음에 이랬고 지금 코칭한 이후에는 이런 변화가 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다. 사실 4주 동안의 코칭이 짧지는 않지만 사실 길지도 않은 시간이죠. 4주 동안의 코칭으로 학생이 노트필 기술의 어떤 극적인 반전이 이루어지기는 사실 힘들다. 그래서 향후에 학생이 스스로 인지하고 자기에게 부족한 학습 기술들을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코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부 노트 프로그램도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혹시 뭐 질문이나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없으신가요? 그러면 교육을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